일본 교도통치는 DIT라 불리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비밀정보부대가 한국,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에 거점을 두고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냉전시대 옛 소련과 중국,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지되어 왔고 2013년부터는 한국과 러시아,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밀정보부대는 현지의 일본 업체, 사원 등을 가장해서 수집 정보를 총리나 방위상이 아닌 정보 관계자에게 직접 곧바로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방위정보팀 소속으로 군사, 정치,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보고하는 등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교도통치는 총리나 방위성도 모르는 정보 수집팀의 운영은 자위대의 민간 통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는데요. 2013년 일본의 특정 비밀보호법이 중의원을 통과한 상태였고 이후 참의원을 통과했다면 자위대에 관한 정보는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완전히 독자적인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위대에 대한 정보들이 특정 비밀로 지정되기 때문에 국민이나 국회의 감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당시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비밀정보부대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타 기요후미 전 육상만료장, 현재 육군 참모총장급은 보도된 것과 같은 조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전면 부인했고 부하로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인사에까지 관련 내용을 들 필요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런 방위정보팀은 육상자위대의 정보, 어학, 인사 등 교육기관인 고다이라 학교의 심리방어과정 수료자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외교가의 한 인사는 일반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서 보내진 정보 수집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들은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쌍방의 양해에 따라 보내는 물건은 외교관 신분이 부여된 화이트 요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블랙 요원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정보팀은 국외에 파견되기 전에 자위관 이력을 말소해버리고 다른 성이나 청의 직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담당이었던 전 팀원은 제1조선인을 매수해서 북한의 스파이로 보내진 적도 있으며 활동 자금이 부족하면 방위성 본부로부터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는 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원은 또 정보부 별반 본부는 도쿄 이치가와의 방위성 지하에 있으며 민간 빌딩 사무실을 빌린 아지트가 도쿄 내 여러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터 톨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